마두로가 잡혔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거죠. 전문가들조차 예상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카메라 앞에서 선언했거든요. 다음 목표는 그린란드다. 덴마크가 안 팔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 농담처럼 들리죠? 근데 덴마크는 웃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동맹국을 위협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성조기로 뒤덮인 그린란드 지도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온 세계에 보여준 직후라 이번엔 정말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처음 꺼낸 건 2019년이었습니다. 1기 임기 때 불쑥 사겠다고 했는데 당시 반응이 어땠냐면요.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코웃음 쳤고 미국 언론도 농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만의 돌발 발언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은 무려 150년 전부터 이 얼음 덩어리를 노려왔습니다. 1867년으로 돌아가 보죠.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가 러시아한테서 알래스카를 720달러에 사들였는데 원래 계획은 1+1이었습니다. 알래스카 살 때 그린란드도 같이 사려 했던 거죠. 근데 미국 여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알래스카 하나 사는 것도 뭐하러 얼음을 돈 주고 사냐며 난리였거든요. 결국 그린란드는 무산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1946년, 이번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였죠. 소련을 감시할 전초기지가 필요했는데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그린란드가 딱이었던 겁니다. 트루먼이 1억 달러를 들고 덴마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덴마크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전쟁 직후에 영토를 팔았다간 국내 정치가 뒤집어질 판이었거든요. 결국 미국은 1951년 방위협정을 맺고 공군 기지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150년 동안 2번이나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두로 체포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백악관에 앉아 있으니까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고 가정해봅시다. 최단 경로가 어딜까요? 바로 북극 상공입니다. 그리고 그 경로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땅이 그린란드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 미사일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탐지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미사일 방어의 최전선인 셈이죠. 실제로 그린란드 북서부에는 피투픽 우주기지가 있습니다. 예전 이름은 툴레 공군 기지였어요.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이 기지에 미군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무려 1만 5천 명이 주둔했습니다. 기지도 10개가 넘었고요. 그만큼 미국이 이곳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니까 관심이 뚝 끊겼습니다. 지금은 고작 2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레이더나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1951년에 맺은 미국 덴마크 방위협정을 보면요.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그린란드의 병력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미 반쯤은 미국 땅인 거죠. 그럼에도 트럼프가 왜 아예 사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트럼프의 논리는 이겁니다. 세입자는 집에 불이 나면 도망가지만 집주인은 끝까지 지킨다. 빌려 쓰는 땅에선 진짜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땅이어야 목숨 걸고 지킨다는 주장이죠. 부동산 사업가다운 발상입니다. 어찌됐든 핵미사일 방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린란드는 미국 본토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막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북극에서 손을 뗐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푸틴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냉전 시절 폐쇄했던 군사기지들을 하나둘씩 다시 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복원한 기지만 50개가 넘습니다. 거기다 새 시설까지 짓고 있어요. 북극 연안 전체를 요새화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더 확실하죠. 쇠빙선 보유량을 한번 볼까요? 러시아는 핵추진 선박을 포함해서 50척이 넘습니다. 미국은요? 딱 2척입니다. 북극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다른 데 정신 파는 동안 러시아는 묵묵히 북극을 준비해온 셈이죠. 여기에 중국까지 끼어들었습니다. 2018년에 중국 정부가 북극백서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자기들을 금북극 국가라고 정의했어요. 북극 근처 국가라는 뜻인데 지도를 보면 중국이랑 북극이랑 꽤 멀거든요. 그런데도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에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말라카 딜레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말라카 해협 하나를 통과해요.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중국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것보다 40%나 줄어들어요.
중국 입장에선 숨통이 트이는 거죠. 나사 발표에 따르면 북극 얼음이 10년마다 12%씩 녹고 있고 2030년대 후반이면 여름엔 아예 얼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뭘 노리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북극 연안을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백길이 있습니다. 북동 항로라고 불러요. 러시아가 지금 이 항로 개발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걸 장악하면 뭘 얻을까요? 지나가는 배마다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지정학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2년 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한 공동 실무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도 북극 항로가 주요 노선으로 들어갔고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악몽인 겁니다. 북극을 러시아랑 중국이 나눠 갖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린란드가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요. 북서 항로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북서 항로는 캐나다 북쪽 섬들 사이를 통과하는 또 다른 북극 백길이에요. 트럼프가 캐나다를 50흰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한 적 있죠? 허풍이 아닙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둘 다 손에 넣으면 북서 항로가 사실상 미국의 내해가 돼요. 러시아가 북동 항로를 갖는다면 미국은 북서 항로를 가져가겠다는 계산이죠. 그런데 북극에선 백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저 케이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가 바다 밑 케이블을 타고 흐르고 있거든요. 그린란드에서 아이슬란드, 영국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주요 케이블이 몰려 있습니다. 2024년 발트해에서 케이블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고요. 올해 1월엔 러시아 화물선 한 척이 GPS를 끄고 갈고리로 케이블을 끊다가 핀란드에 납포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린란드 땅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아세요? 히토류입니다. 최대 3천만 톤 이상이 매장돼 있다고 추정되는데요. 이게 세계 2위 규모예요. 히토류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스마트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군사장비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현대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광물이에요. 문제는 중국이 이 히토류 공급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랑 무역 갈등이 터질 때마다 중국이 뭘 꺼내들죠? 히토류 카드입니다. 수출 금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미국이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린란드 히토류를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쥐고 있던 목줄이 풀리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거죠. 히토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추정에 따르면요.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에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묻혀 있대요. 그린란드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확인된 매장량이 미국 본토보다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다지가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2021년에 그린란드 의회가 우라늄 채굴 금지법을 통과시켰거든요. 환경단체들 반발도 거세서 신규 석유 탐사도 전부 중단된 상태예요. 덴마크령이다 보니까 유럽의 친환경 기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답답하죠. 금덩어리가 눈앞에 있는데 못 파는 상황이니까요.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전기차 의무 규정도 없앤 사람이에요. 그의 에너지 철학과 지금 그린란드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그냥 덴마크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 좀 복잡합니다. 덴마크가 일방적으로 소유한 영토가 아니에요. 덴마크 왕국을 구성하는 자치구역입니다. 1979년에 자치권을 얻었고 2009년에는 더 광범위한 권한까지 부여받았어요. 결정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덴마크가 싫다고 붙잡아둘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린란드 사람들은 덴마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원주민인 이누이트족한테 덴마크가 과거에 뭘 했냐면요. 덴마크어 사용을 강제했어요. 자기네 말을 못 쓰게 한 거죠. 그 앙금이 얼마나 깊으냐면 지금 그린란드 공식 언어가 덴마크어가 아닙니다. 그린란드어예요. 언어에서부터 선을 그은 거죠. 더 끔찍한 역사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인구를 줄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여성들한테 강제로 피임 시술을 했습니다. 스파이럴 캠페인이라고 불리는데요. 12살짜리 소녀들한테까지 시술했다고 해요. 식민 지배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요. 독립을 원하는 그린란드 주민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트럼프가 사겠다고 나선 이후엔 84%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미국 편입에는 85%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덴마크 밑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다른 나라 밑으로 들어가긴 싫다는 거예요. 독립은 원하지만 주인을 바꾸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한번 보죠. 그린란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6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 수준이에요. 트럼프가 이걸 노렸습니다. 전 국민한테 1인당 10만 달러씩 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입니다.
총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60억 달러면 됩니다. 미국 국방 예산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근데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코파 모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유연합협정이라는 건데요. 미국이 이미 태평양 섬나라 세 곳이랑 맺고 있어요.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입니다.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권국가로 인정받습니다. 독립국이에요. 대신 국방은 미국이 대신해주고 보조금도 받아요. 주민들은 미국에 자유롭게 가서 살 수 있고 미군 입대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보호령인 거죠. 그린란드한테 이 모델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민투표로 덴마크에서 독립시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미국이 코파 협정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린란드 입장에서 나쁜 거래가 아닙니다. 지금도 덴마크한테서 매년 6, 7억 달러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국가 예산의 절반이 덴마크 돈입니다. 미국이 그 이상을 제안하면요?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죠. 물론 트럼프는 입으로는 거칠게 나갑니다. 마음먹으면 30분 안에 점령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거든요. 근데 덴마크가 나토 회원국이에요. 군사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70년 넘은 동맹이 무너집니다. 이건 협박용이에요. 그의 책 거래의 기술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원하는 게 100이면 500을 부르고 상대가 기겁하면 300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집무실에 걸려있던 루스벨트 초상화를 떼어냈습니다. 대신 건 사람이 앤드루 잭슨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 최초의 평민 출신 대통령입니다. 엘리트가 아니라 서민 출신으로 백악관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트럼프가 자기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잭슨은 다른 것도 유명합니다. 서부 개척과 영토 확장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인물이거든요. 두 번째 롤모델도 있습니다. 윌리엄 맥킨리예요. 별명이 관세왕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한다면서 관세율을 50%까지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 벌이는 거랑 똑같죠? 근데 맥킨리는 관세만 한 게 아닙니다. 1898년에 스페인이랑 전쟁을 벌여서 이겼어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미국 해외 팽창주의의 상징 같은 인물이에요. 트럼프가 취임 첫날 알래스카에 있는 드날리산 이름을 맥킨리산으로 되돌렸거든요. 관세 정책이랑 팽창적 세계관을 둘 다 본받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미국 영토의 38%가 돈 주고 산 땅입니다. 가장 유명한 건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이에요. 나폴레옹한테 1,500만 달러 주고 샀는데 이게 현재 미국 영토의 거의 3분의 1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딜이라고 불립니다. 1867년 알래스카 매입 때는요. 언론이 스워드의 냉장고, 스워드의 어리석음이라고 조롱했어요. 얼음 덩어리를 왜 사냐고요. 근데 30년 뒤에 금광이 터졌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까지 쏟아졌어요. 러시아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미국은 항상 이랬습니다. 상대가 돈이 급하거나 땅을 관리할 여력이 없을 때 들어가서 사들이는 패턴을 반복해온 거죠. 그린란드에 가보신 분 계세요? 이 나라에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고요. 여름엔 땅이 녹아서 늪지대가 돼요. 겨울엔 물이 얼면서 팽창하는데 그러면 도로 기반이 무너집니다. 도로를 깔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간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헬기나 소형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수도 누크에서 75km 떨어진 마을도 차로는 못 가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인데 도로가 없는 겁니다. 2017년에 그린란드 정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누크, 일루리사트, 카코르토크 이렇게 세 곳에 국제공항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근데 돈이 문제였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44억 덴마크 크로네였거든요. 그린란드가 덴마크한테서 매년 받는 보조금이 39억 크로네예요. 공항 짓는 데 드는 돈이 1년 보조금보다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손을 내민 곳이 있었습니다. 중국이에요. 2018년에 중국 국영기업 중국교통건설 집단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항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입찰 사전 자격심사까지 통과했어요. 거의 다 된 거였죠. 그런데 미국이랑 덴마크가 급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이 그린란드 인프라를 장악하면 미군의 미사일 조기 경보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결국 공항 건설은 덴마크랑 그린란드가 공동으로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트럼프는 이 과정을 지켜봤어요. 중국이 북극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린란드는 미국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어요. 원래 4월로 예정됐던 총선을 3월로 앞당겼고 익명 기부자한테서 정치 자금 받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선거 개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정부가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니에요.
다만 운하 양쪽 끝에 있는 항구 두 곳을 홍콩계 민간 기업이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랑 파나마 합작 회사가 관리하는 항구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완전히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2017년에 파나마가 대만이라 단교하고 중국이랑 수교했거든요. 그 뒤로 중국 기업들이 운하 인근 항만에 대규모 투자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인프라 곳곳에 중국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파나마가 왜 중국한테 중요하냐면요. 대서양이랑 태평양을 잇는 지름길이거든요. 1대1로 정책에서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고리예요. 중국 입장에선 절대 놓칠 수 없는 곳이죠. 미국의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넘게 전쟁하면서 뭘 얻었나요? 트라우마만 남았습니다. 이제 미국 내부에선 중동에 더 이상 발 담그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요. 대신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확실하게 영향력을 굳히자는 거죠. 그게 서반구입니다. 트럼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북쪽으로는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중남미까지 미국 세력권으로 확고히 만드는 겁니다. 서반구 전체를 미국의 앞마당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전 미국은 정의와 명분을 앞세웠잖아요. 민주주의 수호, 자유 세계 지키기. 근데 지금은요, 노골적으로 이익을 앞세웁니다. 팽창적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 누구도 답을 모릅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집착은 트럼프 개인의 기행이 아닙니다. 150년 넘게 이어져 온 전략적 욕망이에요.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바이든 행정부도 2020년에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미국 영사관을 다시 열었어요. 중국의 북극 진출 저지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통 의제가 된 겁니다. 그린란드는 더 이상 얼음 덩어리가 아니에요. 21세기 패권을 결정할 전략 자산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70년 동맹이 얼마나 흔들리느냐죠. 한다면 하는 사람이 백악관에 앉아있는 지금 세계는 그 다음 수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